에도시대 일본은 신분 고하에 관계없이 이동의 자유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동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신사참배 또는 요양을 위해 온천을 방문하려 하는 경우에는 관의 허가를 받고 통행증을 발급받은 후 에도 또는 번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에도시대 중후기를 거쳐 상공업, 농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서민들이 늘어나게 되죠. 미에현 이세시에 위치한 이세신궁은 일본의 조상신인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가 모셔져 있고 오랫동안 일본인들의 마음의 고향으로 여겨지며 일생에 한 번은 가야 하는 성지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에도에서 출발하면 2주 정도 걸리는 긴 일정이었고 이와테현 같은 동북지방에서 출발하면 3개월은 좋게 걸리는 여행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도시대 중후기에 들어서면서 많은 서민들이 이세마이리로 불리우는 신사참배에 나서게 됩니다. 이세신궁에 모셔져 있던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는 상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는 신이기도 했고 농부들에게 있어서는 풍작을 가져다주는 신이기도 했기 때문에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이세신궁 참배를 막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60년 주기로 찾아오는 집단 참배 시기가 되면 일본 전국에서 4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던 적도 있었다는 기록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분명 이동의 자유가 없던 에도 시대라고 했는데 이들 서민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세신궁에 참배를 다녀올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에서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에도시대 일본인들이 정식으로 여행에 나서기 위해서는 관에서 발급한 통행증이 필요했는데요. 백성 또는 조인들의 경우에는 마을 이장님 정도 되는 쇼야 또는 나누시가 이 통행증을 발급했고 사무라이들의 경우에는 번 또는 에도막부의 관리가 통행증을 발급했습니다. 오라이 데가타로 불리우는 이 증명서에는 여행자의 이름, 소속, 주소 등의 개인 신상 정보뿐만 아니라 여행의 목적도 함께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여권과 출입국 신고서가 결합된 역할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여행에 나서는 경우에는 세키쇼 데가타라고 불리우는 통행증이 추가로 필요했는데요. 이리테뽀 데온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에도로 들어오는 조총과 에도에서 나가는 여자를 특별히 관리했다는 의미인데요. 막부의 본거지인 에도에 조총이 무작정 흘러들어온다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었고 세키쇼에서는 데포 데가타로 불리우는 조총 반입 증명서를 확인한 후 조총의 에도 반입을 허가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에도에서 외부로 여행을 떠나는 여자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관리 지침이 있었는데요. 여성들이 에도 밖으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는 담당 에도막부 관리의 직인이 찍힌 통행증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온나테가타라고 부릅니다. 이 통행증이 왜 필요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겠죠. 에도 시대 전국의 다이묘들은 상끼인코타이로 불리우는 제도 때문에 본국과 에도를 오가면서 도쿠가와 막부에 대항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줬었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다이묘 자신에게만 가능했던 일이었고 에도에는 다이묘의 첩, 자식들이 일종의 인질로 잡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만에 하나 이들이 도주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여행에 대해서는 감시장치를 한 단계 더 만들어 두었던 것이죠. 특히 에도 출입을 위한 주요 거점이었던 하코네 세키쇼는 여성 여행객에 대한 조사가 엄격했던 것으로 유명한데요. 여성 여행객의 신원을 조사하는 여성 관원이 있었고 이 관원을 히토미온나라고 불렀습니다. 고향에서 발급받아온 통행증을 기반으로 헤어스타일 및 신체적 특징, 임신 여부 등까지 철저하게 조사했던 여성 관원에게 밑보이게 되면
바로 고향 앞으로 향해야 했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뇌물을 제공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하코네 세키쇼는 1869년 메이지 정부의 세키쇼 폐지령에 따라 폐지되어 사라졌습니다만 후에 대규모 복원 공사를 거쳐 2007년 현재의 모습으로 완성되어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21세기에도 전 세계에서 밀입국이 횡행하고 있는데 중세 일본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를 것은 없었습니다. 세키쇼에서 출국을 거부당한 사람들 또는 애당초 통행증 없이 여행을 시도한 사람들은 세키쇼를 통과하지 않고 산길 같은 우회로를 이용해 목적지로 향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세키쇼 관리들을 뇌물로 매수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아다우찌를 공인받은 인증서를 위조하거나 구입해서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다우찌 인증서는 세키쇼 프리패스 티켓과 다름없기 때문이었죠. 이러한 불법 출국을 세키쇼 야부리라고 불렀습니다. 세키쇼 야부리를 하다가 걸리게 되면 하리츠케에 처해졌는데요. 실제 에도시대 250년을 통틀어 불법 출국, 즉 세키쇼 야부리를 하다가 처형당한 사람은 6명에 불과했다고 하네요. 막부말기 이야기가 나오면 탈번이라는 단어가 아주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요. 탈번 이퀄 죽음이라는 전통적인 이미지와는 다르게 모든 번이 탈번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막부말기 초슈 번사들이 교토를 중심으로 일본 주요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죠. 이러한 배경에는 생각보다 엄격하지 않았던 조슈번의 탈번 처벌 규정이 있었습니다. 조슈번 출신 혁명가였던 요시다 쇼잉은 22세가 되던 해에 동북지방으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 정식으로 출국 허가를 신청했지만 오랫동안 승인이 나지 않자 동료와 함께 그냥 탈번하게 되는데요. 쇼잉은 에도에서 붙잡히게 되었지만 무사신분 박탈이라는 처분을 받았을 뿐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기병대 기헤다의 창설자인 조슈 출신 다카스기 신사쿠는 평생 5번에 걸쳐 불법 탈번을 자행했습니다만 단기간 투옥되거나 근신 처분을 받는데 그치게 되죠. 비교적 탈번에 엄격했던 번인 도사번의 경우에는 탈번자를 지명수배해 두고 범죄자로 취급했습니다만 도사 출신 사카모토 료마의 경우 결국 번주에게 용서를 받게 되었고 탈번으로 인해 처형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사히 번을 탈출했다고 치더라도 번의 국경마다 설치되어 있는 출입국 관리소인 세키쇼를 이들 탈번 당사들은 통행증 없이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에도 인근의 특정 세키쇼를 제외하고는 에도시대 중후기에 들어서면서 세키쇼는 그 기능을 거의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상공업이 발전하면서 물류의 이동이 빈번해졌지만 세키쇼는 이러한 흐름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고 각 번이 막대한 재정 적자에 시달리면서 세키쇼에 인력을 할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몰린 경우도 많았습니다. 번과 번 사이의 국경임을 알리는 이정표 하나만 세워져 있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탈번 낭사들이 탈번 이후에 전국을 유랑하는 데 큰 불편이 없었던 것이죠. 또한 이들 탈번 낭사들에게는 존황양이파와 같이 든든한 지원자가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들 지원자가 세키쇼 통과를 위한 통행증 서류를 준비해 주기도 했습니다. 에도시대 당시 이동의 자유가 있었냐는 의문에 오늘 이야기가 충분히 답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2009년 5월 20일에 방영된 NHK 다큐멘터리 드라마 타임스쿱 헌터 2세 신궁 참배 여행을 하는 여성 편을 통해 모티베이션 되었으며 2019년 사이즈샤에서 발행된 막부말기 통설의 거짓말 바크마츠 쯔세츠노 우소라는 책을 참고하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